네, 금요일 선곡투자 오후 증시 주주의 세계로 문을 더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창 하창봉 고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후장 분위기부터 짚어볼까요? 네. 자,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불안불안해요. 네. 한숨을 돌리는 수준의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희망을 엿볼 수 있는지 오늘의 반등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지금 2시가 되는데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시면 1,000억이 넘는 매도가 없습니다. 1,000억이 넘는 매도가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최근 4일 동안 가파르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인 수급의 주체들도 조금 쉬어보자. 물론 또 밤새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또 많은 종목들이 보면 오전장에 보면 기술적 반발성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물론 이제 우리의 욕심은 여기서 좀 강하게 조금 더 뭐 코스피 기준으로 2,300 또는 코스닥으로 뭐 800 한 20, 30 이상 당겨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조금 하락세를 멈춰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장이 하락한 첫 번째 원인이 결국에는 수급 요인이었잖아요. 네. 코로나가 갑자기 뭐 확 터져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물론 코로나는 계속 발병을 합니다만 결국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수급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새롭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없었던 거. 그런 상태에서 차익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코스닥이 한 10%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한 3, 4% 하락을 했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뭐 강력한 매도 주체는 기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까지 팔면 끝입니다. 예, 그죠? 왜냐면 오늘 파는 대기 자금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는 수요일부터 휴장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저는 매도 일단 약간 악성 매도 수급의 클라이막스라고 본 거죠. 예, 네. 그런 타이밍에 이제 장을 좀 멈춰줬고 이건 단순하게 추석 자금만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 자금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펀드 3분기 펀드를 픽스를 고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매도가 오늘이란 말이에요. 월요일 날 파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한 1, 2주 또는 곧 한 달 동안에 가장 시장에 부담을 준 수급이 기관이잖아요. 네. 그 기관 수급의 클라이막스는 오늘인데 오늘은 생각보다 어제보다는 덜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은 남아있는 1시간 동안에도 가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그런 염려를 해요. 금요일 날 2시 이후에 장이 훅 또 흔들리는 거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은 그런 힘은 아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간다. 강력한 기관의 이 매물이 조금씩 잦아진다고 하면 네. 단순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안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도 형성했던 이 단기적인 지지대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좁게 보면 안 됩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많은 투자가분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주말을 또 들고 가야 되나. 미국이 어제 밤새 반등을 했지만은 약간 찜찜한 반등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블랙 먼데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려잖아요. 네. 저는 다음 주 사실 추석 전까지 현재 만약에 갑자기 좀 급락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식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줄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너무 무성의한 거죠. 뭘 줄이라는 겁니까? 줄인다는 말은 어느 정도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명확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앞으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가겠다. 그러면 줄이십시오. 근데 안 간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근거는 뭔가요? 아직 기관 그럴 매물? 정도의 시장의 강력한 트리거는 안 잡혔기 때문에 딱 미국이 만약에 20% 빠지면 그때 손들겠습니다. 10%짜리예요. 네.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20%를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수가 고점 대비 10%를 하락하게 되면 이미 계좌 심리적으로는 약세장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매도 롱 포지션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혼자 손을 들고 내가 여기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밑으로 10%의 수익을 과연 자신 있게 낼 수 네. 있을까에 대한 판단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일단 지켜보자.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네. 고객 예탁금이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 청약 환불금 들어왔을 때가 딱 63조를 찍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지금 2주 동안 55조까지 떨어졌는데 뭐 일정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겠지만 확실히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네. 뭐 개인 자금의 이탈이 아니라 개인의 이런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 아닌가가 이제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한 유동성을 이야기했던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바닥을 잡아가는 것이다. 하방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관 다 팔고 장의 중심이 개인 자금이니까 개인 네. 자금 두 가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금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과
또 미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용 보면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맞습니다. 한 2주 동안에 7조, 8조 정도가 증발을 했어요. 그래서 9월 4일 정도 63조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5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7조가 다 어디 간 거냐? 빼가지고 뭐 다시 부동산에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63조가 잘못된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63조가 잘못된 데이터는 뭐냐면 저 화면은 조금 작은데 네. 장이 좋았던 우리 한 4, 5월부터 보면 고객 예탁금은 대략 50조 정도에서 한 53조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었는데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 청약 때문에 53조가 몰렸었고요. 자,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그럼 8조가 어디 갔느냐? 어제하고 오늘 빅히트 수요 예측했죠. 네. 그럼 그 수요 예측은 그 결과 나오고 나면 추석 세고 나면 일반 공모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빅히트 대기 자금을 통한 일정 부분 빠진 것도 상당히 커요. 음.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지금 최근 2주 동안 한 8조 정도 하락한 거는 증시가 나쁠 것 같아서 주식을 다 팔고 그거는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만 분석을 해보면은 뭐 고객 예탁금이 현재 54조, 56조 네. 정도인데 뭐 그거는 뭐 정시 이탈 자금을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신용. 신용은 제가 이번 주 분석을 해봤더니 한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침에 안 나오고 어제 아침에 보면 반대 매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반대 매매는 이제 우리 신용이 140% 점거금입니까? 제가 조금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물론 이제 정시 유동 자금이 개인 자금이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뚝뚝 떨어졌단 말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증권사 신용 공여가 한도가 차서 네. 지금 돈을 안 빌려주고 못 빌려준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증권사가 이 좋은 장사를 안 하겠습니까? 이자 먹는 장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다시 신용 공여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정적으로는 신용 공여는 다시 늘어날 거예요. 네. 네, 일단 수급적인 면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라고 네. 지금 버티자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시장이 바닥을 잡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을 제가 네.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한결 편하기는 한데 걱정은 계속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팔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추석 이후까지의 흐름을 그냥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외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시의 가장 큰 재료가 뭘까를 보면요. 바로 여기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 네. 부양책이 난항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가 있는 거고 미국도 지금 왜 그러냐면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여전히 일 확진자 수는 3만 명, 4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다음 달 11월 3일이 대선인데 지금 또 갑자기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방하면서 계속 노이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달러를 풀어주는 쉽게 말해서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 뉘앙스를 봐버리니까 최근 뭐 달러가 7개월 내 강세를 보였었고 우리나라 원화도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밤새 잠깐이지만 달러가 강세가 약간 꺾였습니다. 네. 그게 왜 꺾였냐면은 어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요거를 다시 한다 그래요. 네. 논의를. 그러면 우리가 추석이 들어가는 연휴 기간 동안에 호재가 몇 개 있습니다. 기다려 볼 만한 호재. 여러분들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3거래일 동안 안 열리니까 맞아요. 주식을 팔고 가는 심리가 많겠습니다만 몇 가지 호재를 좀 잡아드리면 우리 장이 안 열리는 9월 30일 날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들어옵니다. 근데 좋을 거라고 이건 보는 상당히 건가요? 기대치가 높아요. 어. 그리고 미국의 대선 1차 TV 토론이 9월 29일 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장 끝나고 열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할 때는 우리가 아마 연휴하는 동안에 이 부양책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도 꽤 높게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이는 지수만 놓고는 뭔가 확신하기가 좀 불안하지만은 대외 변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는 동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좀 네.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까지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러면 네. 어디를 지켜보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네. 리스크 관리 얘기 아니잖아요. 시장 바닥 잡고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네. 힘이 들어가네요. 그럼 네. 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 전까지는 밸류나 실적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고평가된 또 고성장주들의 계속 매기가 쏠리면서 계속 고점을 네.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정장을 딛고 난 이후부터는 밸류와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따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좀 증권사의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또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강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LG전자, 삼성전기, 동훈하나텍, 한샘, 코스맥스와 같은 종목들이 또 오늘 좋은데 네. 추석 이후에는 정말 호실적주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석 끝나고 우리 장이 이제 10월 개천절까지 끝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첫 주에 바로 삼성전자 3분기 추정치 들어갑니다.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미 지금 이 관련 5종목 전부 다 현 가격대 바이앤홀더 의견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사셔가지고 추석까지 가셔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근데 누가 제작진에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뽑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네. 이 종목들이 다 리포트가 나왔고요. 아, 마침 다 그렇군요. 실적 얘기가 있었고 네. 오늘 때마침 강했고 그리고 관심이 또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이 5개 기업 외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아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전부 다 모든 5종목이 다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빨리 보겠습니다. LG전자는 뭐 제가 내리는 투자 의견은 바이앤홀더입니다. 바이앤홀더란 말은 보유자분은 보유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인데 LG전자의 메인 실적은 H&A 사업부가 이겁니다.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전입니다. 예, 가전 매출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는 거고 LG전자가 올해 상당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미운 오리 새끼 MC 사업부 스마트폰과 LG전자가 공들이고 있는 VS 사업부 바로 전장 부분인데요. 이거는 내년부터 생각보다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MC 사업부는 최근 LG전자가 또 희한한 스마트폰 하나 만들었습니다. 윙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스마트폰 이렇게 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는데 저는 VS 사업부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봅니다. 그럼 LG전자는 바이앤홀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LG전자보다는 차트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또 항상 우리가 삼성전기의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코멘트가 어떤 게 있죠? MLCC 가격. 그렇죠. 근데 삼성전기는 MLCC 쪽은 초소형이라든지 스마트폰 고용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커스는 어디에 보냐면은 바로 삼성이 지금 계속 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삼성전기는 파운드리 쪽에서 뭘 하냐면 반도체 기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확실히 LG 카메라 모듈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LG노텍보다 삼성전기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삼성전기가 어느새부터 계속 삼성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는 LG전자보다는 비중을 조금 낮게 사고 싶습니다만은 조금 수급이 무거우니까 네. 삼성전기도 바이앤홀더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훈하나텍, 한샘, 코스맥스 오늘 또 동훈하나텍이 특히나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동훈아나텍은 트레이딩 바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다른 거는 바이앤홀더 약간 무거운 리포트고 맞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보통 중장기주를 볼 때는 제가 바이앤홀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서 가져가세요 이 말이고 네. 동훈아나텍을 트레이딩 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좀 변동성이 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또 못 잡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안 잡으셔도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관심 있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월요일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추석 연휴 전에. 네, 왜냐하면 동훈이 지금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 중에서 9월달에 압도적으로 올라갔죠. 네. 뭐 다른 카메라 모듈 종목들 안 움직인 건 아닌데 왜 이게 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웨이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려고 본 거죠. 하웨이 규제가 9월 16일부터 들어갔는데 동훈아나텍은 세계 1위의 AF 1위 업체입니다. AF는 우리가 오토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메라 이게 자동으로 초점 맞춰주는 거. 네. 근데 이거 AF하고 도대체 하웨이 규제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웨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 갇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갇히고 5G도 갇히고 중요한 건 스마트폰까지 갇혀버립니다. 근데 이 동훈아나텍이 중국에서 OIS 사업을 하는데 OIS라는 건 또 뭐냐? 카메라 찍을 때 우리가 손떨림 방지를 OIS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국 거래선 쪽에서 실제적으로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샤오미 쪽이 동훈아나텍의 이 OIS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동훈아나텍은 아직도 정권사들이 전거금을 100% 잡아놨을 겁니다. 왜? 매출이 지금 좀 안 나온 경우도 있고 적자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 그래요. 그럼 다음 달 실적이니까 동훈아나텍은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가격대는 좀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할까요? 근데 동훈아나텍이 지금 움직이는 주가를 보면 일봉에서는 좀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월봉에서 보면 대략 9,00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 9,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면 현 7,000원대 주가 대비해서 대략 30% 정도의 타겟 프라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라면 뭐 오늘쯤 종가에 사고 안 사고는 다음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역이고 제가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쓰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과 최소한 월 화요일 정도에 조금의 눌림이 온다면 10월달 초중순을 보면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또 흔들리는 장에서도 실적이 또 잡아줄 수 있으니 관련한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또 바이앤홀드 전략 그리고 동훈아나텍에 대해서는 또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는 만큼 트레이딩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상승률 상위를 또 보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도 좋은 얘기들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바이오 쪽도 그러실까요? SK케미칼이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임상 들어가는 부분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위탁 생산을 한다. 그래서 그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미칼과 또 디스커버리 우선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지금 SK케미칼이 9% 상승이네요. 네. 오늘 이 종목 말고도 일부 바이오주들이 막 좀 반등장에서 점프를 하거든요. 옥석을 가려볼까요? SK케미칼부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장렬히 갈 때는 백신 치료제 개발주 중에서 신풍제약, 일양약품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었고요. 물론 오늘은 또 반대 일양약품 같은 기업들은 떨어지고 오히려 또 이제 SK케미칼 최근에 SK케미칼, SK바이오팜 전부 다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노바백스가 임상 3상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뛰어갔는데 사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주에 과연 대장이 누구고 옥석을 가리라 그런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갖고 있는 진행하는 게 좀 다르고 또 수급적인 것도 좀 달라요. 네. 물론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서 SK바이오팜,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 뭐 지금 가장 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모더나, 화이자, 또 뭐 노바백스 그렇게 다 이것저것 들어보면 SK바이오언스가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재료를 가지고 근데 주가가 계속 뛰어가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옥석을 찾기가, 그러니까 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옥을 거네요. 찾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어떤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규 상장주입니까? 그 좀 수급이 가벼운 친구 하나 있죠.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이 기업은 이제 상장하자마자 악성 물량이 없으니까 악성 물량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물린 수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볍게 움직이기도 하는 건데 네. 한 가지 우리가 구심점 잡아야 될 거 이거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지난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상상을 잠깐 중단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맞아요. 관련주들이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미국 FDA에서 그럼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 대선 때문에 11월 3일 대선 전에 백신 내놓을 거라 큰 소리 빵빵 치니까 FDA에서 어제 태클 하나 딱 걸어버렸습니다. FDA가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걸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쉽게 말해서 제약계, 의학계에서는 그 검증도 안 된 거를 왜 긴급 사용하게 하려고 하느냐. 좀 제동을 거는 거네요. 네, 제동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 주가가 좀 주춤한 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네. 이런 이슈로 오르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나요? 주식 전체에 대한 제가 초반에 뷰가 주식을 비추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미 또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45만 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이고 SK 케미칼의 지수 흐름은 지금 종합 주가 지수나 코스닥 흐름과 똑같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에 걸쳐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건 약간 지수형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수가 향후 종합 주가지수 코스닥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오늘 단기적으로 공략하셨던 분은 뭐 잠깐 수익 실하시겠지만은 이미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비선택적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오늘 급등하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어요. 네. 네오팩트, 이노테라피, 뭐 박셀바이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한스바이오메드, 큐리언트는 또 어제 기술 수출 기대를 더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나오고 급락했다가 오늘 좀 그나마 반등이 나오고요. 삼천당제약, 올릭스, 안트로젠, 이수앱지스 좀 오르거든요. 네. 여기서는 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왜냐하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가잖아요. 여기서도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눈에 띄는 올릭스도 모멘텀이 없는 왜냐하면은 거네요.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에콜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항암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항암 신약 제가 지난주 주주의 세계에서도 나와서 한번 말씀드릴 때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항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녹십자라든지 셀트리온처럼 항체를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신풍제약이라든지 지금 올릭스라든지 삼천당 제약회처럼 기존의 임상을 지내고 있는 약을 변형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코로나 관련주들 아닌데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수앱시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유럽 종양해독 네. 관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뷰를 뭔가 내리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개별 모멘텀,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지금 네. 바이오주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개별 모멘텀에서 그래도 이쪽은 아 이런 거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네, 이건 바이오는. 제가 워낙 좀 방대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개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일단 뚜렷하게 뭔가 눈에 띌 만한 좀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SK케미칼에 대해서도 일단은 네.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유는 제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장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에.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신도 아직 나온 게 없고 치료제도 나온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누가 중심인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거기서는, 누가 네. 만들지 모더나에서 만들지 중국에서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뭐 백신 개발만 한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기업이 제대로입니다 하고 평가하는 거는 네. 좀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금 네. 북한 총격 관련한 이슈에 있어서 미안하다라는 또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린 것인지 일단 시장은 좀 탄력이 둔화가 됐네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네. 어떡하죠?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종목픽 꼽아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아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기 때문에 앞서서 또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종목픽도 좀 같은 맥락에서 꼽아오셨을까요? 네, 종목 앞서가 잠깐 시장이 빠있다고 하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한 말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은 장은 안 빠집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게 되면은 빅텍은 바로 빠질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 이야기가 좀 가미될 수가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공식 그러니까 상부 지시에서 만약에 미안하다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남북 관계 쪽에서는 다시 우호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 버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쟁 관련주로 움직였던 빅텍 관련 같은 종목들은 바로 수직 급락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빅텍 네, 바로 그리 때문에 왜냐하면 네. 여기에 타이밍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깔린 폼페이오가 10월 달에 온단 말이죠. 네. 여기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미안하다 발언 자체는 나는 몰랐고 내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지금 되게 이 부분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의 미안하다 이 말은 사실은 중시 관점에서는 지나친 한반도 경쟁 관계보다는 계속적으로 뭐 폼페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는 빠지는 거고 네. 대신 시장이 빠진 거는 김정은의 미안하다와는 별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난티가 VI가 걸리면서 8% 급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빅텍은 원래 오늘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했는데 현재 일중으로 빅텍의 흐름도 보시면 3% 하락으로 가면서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26%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코도 지금 하방 VI가 걸리면서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방상주들의 급락 그리고 남북경협주들의 상승이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하다 유감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전해진 이후에 빠르게 또 남북경협주와 방산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별개라는 거. 네. 관련한 종목들은 또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요. 자, 오늘의 종목픽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원래 이 회사를 그냥 자석 회사를 알았는데 오늘 또 최근 다시 보니까 그냥 자석이 아니군요. 노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 구상호가 M+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M+랑 동명이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응용 자석을 만드는 회사라 해서 한때는 주가가 한 2, 3월 달에 움직일 때만 해도 중국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바텍에서 만드는 이 응용 자석 바로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오디움 자석이 사실은 히토류입니다. 그러니까 히토 금속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이 네오디움 자석이고 크게 하는 사업이 네오디움 자석하고 차폐 자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차폐 자석이라는 게 보면 모든 스마트폰, 기기, 노트북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매출이 한 70% 정도가 자석에서 나오는 거죠. 자석에 네. 나오는 건데 제가 왜 조금 다시 노바텍을 다시 봐야 되냐고 보냐면 어제 상당히 재미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M사와 통해 가지고 바로 자율주행 쪽으로 이 차폐 자석이 들어가는 MPS 모듈 개발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M사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모션 쪽인데요. 실제적으로 M사가 최근 H사와 협의를 끝냈다고 해요. 만도가 그럼 현대차와요? 그림 나오는 거죠. M이 어디고 H가 어딘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H는 말했나요? 완성차고 M은 부품사입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바텍의 이 차폐 자석 자체가 결정적으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고 이건 단순하게 이번 주에 움직였던 그 센서 쪽과는 다릅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이번 주 중에 움직였던 자율주행 관련주 뭐 대부분이 보면 인식 쪽 애들이거든요. 네. 차는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팔을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제어 쪽이에요. 차가 오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MPS라는 거는 바로 제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
단순한 스마트 기기의 자석을 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네. 발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희 기업 탐방 리포트에서도 지금 네. 노바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탭에 들어가면서 차폐자 사고로 인해서 실적도 나오는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지켜볼 만하다. 또 목표가는 5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만 원 선 또 체크를 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창 하창봉 고수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